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팬이 되기로 했다. 젊은 작가의 당돌하기 짝이 없는 부처님에 대한 애정 표현입니다. 아이돌 가수의 팬처럼 부처님의 팬이 되겠다는 것, 꽤나 신선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마음 공부를 할 때 즐기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오늘은 마음 공부의 길을 열어주신 부처님의 팬이 되어 팬질 덕질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그분, 멋진 오빠들이 불교에 너무 많아서 불자가 되었다는 조민기 작가를 라이프 멘토로 모시고 강연 청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멋졌는지, 그 멋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민기 작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민기 작가는 어렵고 딱딱한 불교 얘기 혹은 마음 공부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재미있게 풀어내는 재주가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처님의 찐팬을 자처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네. 찐팬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진짜 팬. 네, 말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서 부처님의 찐팬이 되신 건가요? 제일 먼저 부처님께 반한 것은 외모죠. 아무래도 네. 그 잘생긴 외모에, 잘생긴 멋있는 모습에 반했는데요. 네. 보면 볼수록 네. 얼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너무 멋있는 점이 많아서 네. 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찐팬을 자처하고 부처님을 오빠라고 부르시는 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라이프 멘토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은 아주 즐거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기 작가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동서고금의 멋진 남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인 조민기 작가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꽁꽁 숨겨두고 나만 알고 싶고 나만 간직하고 싶은 멋진 남자를 제가 12년 전에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요. 평생을 팬으로 살아도 아깝지 않을 이제 그런 분을 만난 거죠. 근데 이분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제가 알기도 전부터 이 팬이었던 분들이 너무 많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이 많은 팬덤을 거느린 이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특별한 팬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멋진 제자들을 제가 팬으로서 사랑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고 얼마나 큰 행복을 찾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것을 영업한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본 캐릭터는 본캐라고 하죠. 이제 엄마이자 작가이자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 본캐 활동을 할 때는 이 저의 부캐를 숨기고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제가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제 꽃미남 애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멋진 남자를 찾는데 기꺼이 할애를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멋진 남자를 찾는 것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멋진 남자들을 많이 찾고 동서고금에 정말 멋진 남자를 찾다가 드디어 눈에 번쩍 띄을 만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었어요. 부처님과의 첫 만남은 2010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팬질 12년 차 팬이라고 제가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왜 2010년이었냐 하면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취준생 생활을 거쳐서 취업을 하고 또 몸값을 조금 올려서 이직을 하고
이직을 하면서 일을 재밌게 하다가 말하자면 직장인 사춘기가 왔어요. 일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자신만만하게 이 직장이 아니어도 나는 내 인생을 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패기 넘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퇴사를 한 거였어요. 퇴사 후에 내가 바라거나 내가 바란 삶을 바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에 구직을 한쪽으로 알아보면서 나는 꿈을 찾을 거야 라고 이제 밖으로는 말을 하면서 저 뒤쪽으로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열심히 구직 사이트를 뒤졌는데 매번 구직에 이제 재취업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이지 않게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이제 백수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게 6개월, 3개월, 6개월 이 정도일 때는 뭐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구직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제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주어진 기회를 못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디에 더 집중하고 매진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류의 전통적인 그런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믿음에 매달렸어요. 바로 기도를 한번 해보자. 기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한번 해보자. 내가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단박에 내 인생을 역전시킬 그런 기회를 만나보자. 어떻게? 기도를 해서 라는 이제 생각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지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기도를 간절하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절에 다니시면서 기도를 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효험이 본 사람이 있다더라. 어느 절에 어느 지역 어느 절은 백발백중의 효험이 있는 절이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엄마 얘기다 생각하고 안 들었는데 내가 간절하니까 그 얘기만 귀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하러 가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했으니까 기도하면은 단박에 이루어지겠지라는 아주 흑심을 가지고 아주 사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러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절에 가게 됐어요. 절에 가게 됐는데 그 전에도 얘기는 많이 들었죠. 경전은 보배다. 금강경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다더라. 천수경을 108번 독송하고 나서 내가 뭐가 달라졌다. 뭐 다란 일을 많이 했더니 뭐 업장이 녹았다더라. 그런 전설적으로 구전으로 막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는 절에 갈 때마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어서 나도 다른 일을 좀 하고 이렇게 몇 번 읽으면 이제 그 영험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가서 이제 경전을 딱 펼쳤는데 이거는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내가 알아볼 수가 없는 글자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독송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글자를 나열하는 거지 전혀 이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억지로 이제 해보려고 이제 기도바를 좀 받아보려고 이제 경전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제 사시에 가서 예불을 하는 게 좋다 하니까 저는 백수였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도 가고 사시에도 가고 했는데 그 매번 이제 사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경전을 독송할 때 다 같이 독송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독송을 하는데 저는 거의 이제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곁눈질을 하면서 이제 간절한 자세로만 이제 서 있는데 그때 이제 매번 귀에 들려온 게 지신기명래,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중 이 멘트가 매번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딱딱하게 읽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음유를 붙여서 지금 말을 할 뻔했습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가 이제 점점 이제 보니까 10대 제자, 그럼 제자가 10명이라는 건가? 16성, 그럼 16명에 누가 있다는 건가? 500, 이제 숫자가 순서대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이렇게 나열이 되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전이라는 걸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편안한 경전이 없을까, 내가 좀 읽기 좋은 경전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경전도 찾는 한편, 저는 이제 검색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어서 열심히 검색도 해봤죠. 10대 제자가 뭐지? 16성이 뭐지? 하면서 초록 창에다도 검색을 하고 이런 오렌지색 창에다도 검색을 하고 많이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기본 사전적인 이제 그런 정보들이 탁탁 떴어요.
불교 안에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부처님 한 분만 계시거나 뭐 누가 아플 땐 약사열애부를 가고 이제 어디를 갈 때는 뭐가 할 때는 석가모니부를 찾고 이제 그렇게 기도에 의존해서 가는 이제 기동량을 해서 기도에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사전적인 정보를 접하니까 아, 불교 안에 경전 안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굉장히 색다른 곳에 제가 딱 꽂힌 거예요. 1200 제대 아라한이라는 말에 확 꽂힌 거예요. 뭐지? 아라한이 뭐지? 라고 했더니 아라한이 이제 사전적 정의가 딱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냥 저는 거기서 무릎을 탁 쳐버렸죠. 아니, 멋지다고 검증된 남자가 1200명이 있다고? 불교 안에? 경전 안에? 그러면 내가 석 달 열흘, 거의 이제 한 4, 5년을 하루에 한 사람씩만 파도 이 1200명을 이제 다 알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어쩌면 내가 평생 알아가고 평생 알고 싶은 이제 그런 경전을 내가 만났구나 라면서 제가 야호를 외치게 됩니다. 네. 세상 어디에도 검증된 남자가 1200명 넘게 이제 있다는 것을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은 여러 분들이 먼저 읽었던 경전과 달리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경전은 굉장히 신세계였죠. 사실 저는 이 불교를 만나기 전에,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항상 누군가를, 특히 어떤 멋진 남자들을 좋아하면서 살아온, 갈아타면서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좀 열기가 사그라들면 이번에는 새롭게 등장한, 새롭게 눈에 들어온 다른 분들을 또 눈여겨보고 또 그분들을 팬질하면서 그렇게 소소하게 이제 일상을 살아왔던 평범한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분들은 되게 많았어요. 고전 영화에 나오는 지금 로버트 레드포드, 주성치, 키아누 리브스, 탐 크루즈, 브래드 피트, 주윤발, 유덕화, 양조위, 이영걸, 조니 뎁, 기타 등등의 정말 동서고금의 멋진 남자들이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흥미가 진진했었죠. 그래서 홍콩 영화가 붐인 시절에는 홍콩 영화 속 주인공들을 좋아하고 무협 영화가 붐일 때는 무협 영화 속 주인공을 좋아하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너무 조각 같은 미남이 나오면 또 그분들에게 또 몰두하고 이러면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외국 배우들을 좋아하는 게 끝날 즈음에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막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도 좋아할 분들이 막 턱턱 등장을 하신 거예요. 오토바이의 어떤 멋을 알려준 정우성이라든지 조각미남의 정석을 알려준 장동건이라든지 지금도 꽃미남 12년째 휴식 중이신 배우라 너무 안타깝죠. 이제 원빈이라든지 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든지 동방신기라든지 정말 이제 많은 이제 팬들을 많은 스타들을 저는 되게 좋아해 왔어요. 그래서 이 팬질을 했을 때 느끼는 그 에너지와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죠. 제가 이 팬 활동을 하면서 스타를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를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고 그분들의 뭐 DVD를 모은다거나 노래를 듣는다거나 이런 것에 뮤직비디오를 다 챙겨보거나 또 드라마를 챙겨보거나 아주 사소한 영상 하나라도 있는 걸 막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되게 활기찬 생활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제가 직장인 사춘기 때였어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지루하고 그리고 늘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사이사이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행동을 했을 때, 좋아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큰 에너지가 아직 이런 에너지가 오늘치 에너지를 이미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즐거운 에너지가 막 솟구치는 것을 느꼈던 거죠. 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느낀 제가 겪으면서 이제 이걸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겪은 가장 큰 자산은 무언가를 온전히 몰두해서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야근을 시키면 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는 너무너무 싫고 피곤한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찾아 듣기 위해서 밤을 샐 때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이 돼도 6시에 쌩쌩하게 눈이 떠지고 전혀 피곤하지 않은 그런 에너지가 솟구치는 거죠. 그리고 3분짜리 노래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파트는 20초도 되지 않아도 그걸 귀신같이 내 귀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팬질이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20초밖에 되지 않은데 얘가 왜 20초밖에 안 될까라고 하면 노래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창력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것조차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스타라고 딱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에게 바로 접근을 하기는 너무 어렸어요. 너무 크고 대단하고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을 따르고 있는 다른 이제 신도들하고 제 자세가 너무나 달라서 부처님을 바로 좋아하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불교를 좋아할까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가까웠던 주변 인물들부터 한번 내가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이분을 한번 좋아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딱 떠올렸을 때 그때 이제 그 문구가 다시 떠올려져. 10대 제자 16성. 그래서 네, 탑 10, 10대 제자부터 한 분 한 분 알아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10대 제자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10대 제자를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 첫 분을 너무나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제자라고 했을 때 제가 사리불 존자 편부터 이제 여러 이제 정보를 얻고 책을 읽고 검색을 하고 경전을 찾고 하면서 이제 이 사리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만 이제 열심히 찾아서 봤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로 만난 이 스타, 이 사리불 존자가 제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멋진 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일단 덕통사고라고 하죠. 이제 교통사고처럼 이제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경전 안에는 부처님과 비슷하거나 이제 수행만 열심히 하신 그냥 나와는 범접할 수 없는, 나와는 너무 다른 분들이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리불 존자는 저의 어떤 멋진 남자에 대한 취향을 완전히 저격해 버린 분이었죠.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는 일단 굉장히 소년 시절부터 비범한 천재였던 거예요. 천재였대라는 것부터 이제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계급이나 신분도 당시 인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높은 계급에 속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인품도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출가를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할 때도 싸우지 않고 이제 단식을 하면서 차근차근 부모님을 설득해내고, 이런 과정이 너무 엘리트적이고 너무 모범적인 그 모습이 그야말로 정말로 엄마 친구 아들을 보는 듯한 상상 속의 유니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이제 경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부처님을 바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의 어려움을 거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싸지 스님하고 이제 나무 아래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경전에 이제 딱 등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행복한 상상의 회로를 풀로 가동시켜서 멋진 남자가 멋진 남자를 찾아가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그분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장면을 딱 떠올렸을 때, 그야말로 그냥 사랑에 딱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의 모든 것을 이제 알아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10대 제자를 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사리불 존자가 너무나 강력했어요. 이제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사리불 존자를 알아가면서 어쩌면 내가 불교에서 이분만, 사리불 존자만 계셔도, 불교에서 이 내가 평생 동안 사리불 존자만 알아도 어쩌면 나는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타를 바라보는 이제 소녀 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됐죠. 두 번째로 나온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사리불 존자 옆에 항상 같이 연관 검색어처럼 같이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건현 존자가 이제 같이 있는데, 사리불 존자를 다 알고 나서 이제 목건현 존자를 이제 또 알게 됐죠. 사리불 존자 편에도 항상 많이 같이 더불어 등장을 하시기 때문에 목건현 존자는 딱히 뭐 그렇게 사리불 존자 편에서 이미 예습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분은 또 이분대로의 매력이 너무 철철 넘치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을 알아갈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10분을 다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천히 아껴가면서 오늘 막 많이 알고 싶고 빨리 알고 싶은데 또 천천히 알고 싶고 오래 걸려서 알고 싶은 그런 그 이중적인 마음이 막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건전 존자를 또 알아가면서 이 두 분의 우정이 너무나 또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인생에 살면서 저런 친구를 가져본 적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멋진 사람 곁에는 항상 멋진 사람이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사리불 존자와 못 건전 존자의 그 매력에 풍덩 빠진 후에는 아, 이 두 분을 제자로 거느리신 부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일 게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평생 부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제 영원히 부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장면을 만났죠.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와 못 건전 존자가 부처님을 만날 때 중림정사로 두 분이 걸어오실 때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라. 저기네 훌륭한 상수대자가 오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대사가 너무 명대사인 거예요. 여기도 또 취향을 확 저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게다가 거기에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의 상상력을 가동하면서 아, 이건 정말 너무나 멋진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그렇다면 경전에서 내가 얼마나 더 멋진 장면을 만날까 막 기대가 됐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개미지옥과 같다고 하는 이제 다단계, 아라한 다단계에 제가 완전히 이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단계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계신 부처님에 닿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열심히 아라한 분들을 다단계로 덕질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마하가섭 존자나 이제 아난 존자 이 두 분을 또 만나게 돼요. 사리불 존자와 못 건전 존자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또 다시 전혀 다른 매력과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인품과 어떤 매력을 지닌 이 마하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를 만나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10대 제자는 구멍이 없다. 제가 어디로 이제 좀 숨고 싶고 이제 잠깐 덕질을 쉬고 싶은 구멍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마하가섭 존자와 부처님과의 만남도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영화적이었죠. 부처님이 먼저 가서 마중을 나가신 모습, 그리고 이제 마하가섭이 한눈에 자기 스승을 알아본 그 장면, 이런 장면들이 혼자 막 감동을 해서 영화를 보고 이제 드라마를 보고 다시 이제 되돌려서 다시 그 장면만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저를 또 반하고 이미 반했는데 또 반하고 또 반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빠들도 너무 멋있는데 10대 제자 오빠들도 너무 멋있는데 그 멋짐을 완성하는 그 사이사이마다 부처님이 짠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파기도 전에 부처님을 본격적으로 이제 막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기도 전에 이 10대 제자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저는 이제 부처님께 이미 이제 승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최고 멋있습니다라고 이제 승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스님들이나 이제 많은 법문을 찾아 들을 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이제 꽃을 드셨을 때 이 마하가섭만이 그걸 알아보고 이제 알아보았다라는 이제 이심전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면이 너무나 유명하고 여기저기 또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교를 모르고 10대 제자를 모르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그냥 훌륭하신 분들, 거룩하신 분들끼리는 그렇게 척 통하는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0대 제자를 알고 10대 제자를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광경이 눈앞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야말로 꽃을 든 남자의 원조가 아닌가. 그리고 그걸 또 알아본 남자의 또 마하가섭이 또 계시고 이렇게 멋진 남자들이 그 영산회상에 가득 차 있었구나라고 생각만 해도 환희심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도 저는 이제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경전 자체에 대단한 미남이다라는 기록이 계속 나오는 분, 이제 바로 조각미남 아난다 존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교단에 들어오신 데다가 이 항상 어딜 가나 이 빼어난 미모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고 막 아난존자를 따라다니면서 청혼을 하는 여자들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여자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얼굴이셨길래 왜냐면 제가 이제 절에 가서 만난 탱화라든지 어떤 조각상에서는
그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외모를 다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뛰어나게 이제 이 경전을 잘 고증해서 좀 그려줬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나 이제 아쉬운 부분도 많고 이제 이 팬으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아쉬운 마음도 이제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호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외모를 지니고 있다라는 게 경전에 다 나와 있죠. 이제 32개의 이제 상호를 지니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 안한존자도 이제 미남이란 이야기, 미남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 저만의 이제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팬들이 하는 이제 이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제 이게 확신의 덕후몰이상이라는 이제 덕후몰이상이라는 이제 얼굴 이제 완전히 이제 완전히 미모로 이 팬들을 몰고 다니는 이제 그런 스타를 이제 확신의 덕후몰이라고 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난다 존자야말로 이제 이 교단이라는 곳에서 이 교단의 팬덤을 굉장히 확장시킨 그래서 미모로 포교를 하신 분이 아니었는가라고 혼자 생각을 하면서 혼자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자 행복의 날에 빠져들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안한존자는 또 비구니 교단의 탄생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여인들은 그때도 안한존자를 사랑했고 지금 그리고 이제 그때도 안한존자를 사랑했죠. 그래서 그때 안한존자를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저는 큰 소리로 막 외치고 싶었어요. 여인들이여, 지금도 우리는 안한존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막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팬심을 서로 소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2500년 전에 그 여인들에게 26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조민기라는 작가도 안한존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막 외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빠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다는 이 마음. 그래서 어머, 이 오빠들을 다 꼭 알고야 말겠어.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팬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혼자 감추기에는 너무 벅차서 주변에 막 떠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대. 그래서 불교가 아닌 친구, 그냥 불교를 모르는 친구에게도 불교에는 이런 오빠들이 있는데 너무 멋있지 않니? 라고 막 이렇게 떠든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영업을 막 한 거죠. 영업을 했는데 이걸 또 귀 기울여서 들어준 친구들을 또 운 좋게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작가로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양경수 작가인데요. 이 양경수 작가는 이제 제가 열심히 얘기하는 것을 듣고 또 전혀 다른 예술가로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10대 제자를 그림으로 굉장히 현대적인 그림으로 그렸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막 이 브로마일드를 이제 가지고 이제 방에 붙여주고 싶고 문에 붙여주고 싶다는 막 그런 욕구가 막 샘솟았죠. 그래서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의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이 작품을 보면서 지금도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신심이 떨어지거나 팬심이 좀 약해졌다 싶을 때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또 이걸 다시 회복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12명의 신이 또 등장하죠. 올림푸스의 신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10년에 걸쳐서 많은 전 세계의 팬들을 사로잡았던 이제 어벤져스에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슈퍼 영웅이 또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에게 뭐가 있느냐? 네. 바로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눈으로 인류를 바라보았고 자비의 손으로 인류를 쓰다듬었던 최고의 수행자였던 이 10대 제자를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순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경전이 왜 제가 25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누가 알려주고 누가 세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부처님에게 푹 빠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 경전이야말로 그냥 경전 자체로 굉장히 흥행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도 여기 나온 이유가 여러분께 부처님과 10대 제자가 얼마나 멋진 분들인지 경전이 얼마나 많은 흥행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영업을 하러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팬심 저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경전을 보실 때 이 거룩함과 위대함을 찾아가는 과정도 너무나 훌륭한 작업이지만 굳이 굉장히
이 흥미진진한 요소를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경전을 보면은 너무나 이제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나오고 흥행하는 모든 이제 고전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주인공의 미모가 빼어난 분들이 수두룩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미모가 빼어난 것을 스쳐 지나가지 말고 찬찬히 봐주시면 경전을 읽는 재미가 굉장히 많아져요. 훨씬 커져요. 그리고 이제 서사 경전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진행될 때 굉장히 흡입력이 있어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인물도 등장하고 아주 흡입력이 장난이 아닌 스토리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넘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또 경전을 읽는 재미가 또 색다른 재미를 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전을 읽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눈을 뗄 수 없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을 읽다 보면은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뭐 반전이라든지 뭐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흥행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찾아가면서 읽고 그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중간중간에 그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그 중간중간 이야기와 매력적인 캐릭터들 사이사이에 등장하시는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만 바라볼 때보다 훨씬 더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을 더 많이, 인간적인 모습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나만 알고 싶고 꼭꼭 숨겨두고 싶은 이제 그런 부처님의 매력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눌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좋은 것은 함께 나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늘은 마음 먹고 부처님 이야기, 부처님의 매력 이야기, 10대 제자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경전을 읽는 마음가짐은 물론 경건하고 거룩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경전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즐거움으로 경전을 읽는 방법도 있고 우리 함께 즐겁게 경전을 읽어보자는 말씀, 그 안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마음껏 사랑해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강연을 요약을 하자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좋아하고 10대 제자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좋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떤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런 걸로 정리해도 될까요? 이미 꺼져버린 줄 알았던 열정이 솟구치기도 하고요. 이 부처님과 10대 제자들을 그 오빠로 여기고 팬으로 삼는다. 이런 발상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스타들보다 저에게는 멋있었고 너무나 계속 이제 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우러나서 그리고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훨씬 아이여도 잘생기면 오빠야, 멋있으면 오빠야 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당연히 너무 멋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오빠라고 생각이 하게 되고 오빠라고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부처님을 직접 보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하시니까. 상상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의 찐팬이 된 지 12년 차라고 하셨는데 찐팬이 되신 후에 가장 많이 바뀌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긍정적인 하나의 이제 샘을 저는 가지고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르지 않는 샘을 갖게 된 거죠. 팬클럽도 만드셨다면서요? 팬클럽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불교를 좋아하지만 불교를 잘 모르는 이제 저같이 이제 그렇게 막 접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어라고 열심히 영업을 네. 하는 거죠. 네. 어떤 건지 좀 더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아까 이 그림을 그린 양경수 작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네, 양경수 작가는 영백팔이라는 단체에서 만났어요. 모임에서 네. 만났는데 이제 청년 불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뭘 하라는 미션을 전혀 이제 주거나 하는 곳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모여 있는 이제 그냥 청년 불자들이 모였는데 사실 우리는 그때 정식 불자라고 하기도 네. 참 어리숙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네. 만나서 이런 점이 있다고 막 얘기를 나누면서 이 양경수 작가를 제가 영업을 열심히 해서 이런 네. 그림도 그리게 만들고 네. 또 이렇게 양경수 작가의 그림이 완성됨으로써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입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음지에 있는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처님 네. 팬클럽이라고. 네. 지금 그 네. 뒤편에 모니터로 나가고 있는 네. 저 화면이 양경수 작가가 그린 네. 부처님의 10대 제자 일러스트잖아요. 네, 작품이죠. 네. 네, 작품인데 네. 보면은 이 10대 제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현대적으로 완전히 재해석한 네, 맞습니다. 문신한 10대 제자, 네. 우파리 존자, 네. 혹은 뭐 나비 넥타이를 맨 아난다 존자, 네. 뭐 중절모를 쓴 네. 뭐 저분은 네. 이제 안하율 존자. 그쵸. 네, 그 맹인 안내견을 눈이 멀어서 네. 수행을 하시다가 눈이 네. 멀어서 이제 음,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네. 그 아나율 존재의 모습도 있고요. 네. 저는 저런 모습들이 네. 좀 현대적으로 계속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양경수 작가랑 네. 조민기 작가께서 계속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계시죠. 네, 종종 이제 저 10대 제자를 그릴 때 저희가 제일 즐겁게 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땐 저희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뭔가 네. 기여할 만한 그런 내공이 없는 네. 사람들이었는데 네. 그야말로 좋아서 하니까 네. 시키지 않은데 하니까 되게 네. 오히려 제재 받는 것도 없고 서로 규율이나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네. 굉장히 즐거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10대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제가 밖에 있을 때 이렇게 네. 댓글을 보다 보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신가요? 아마 제가 얘기를 10대 제자 얘기를 할 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꾸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안한 존자에게 굉장히 매력을,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은 네,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최최차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최는 최고, 차은우는 차은우다라는 말인데 최는 최고, 안한 존자는 안한 존자입니다. 안한 존자는 그런 분입니다. 네. 네. 왜 그러신가요? 안한 존자의 압도적인 비주얼이죠. 네, 네. 네. 비주얼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 힘. 네. 네. 경전에 보면 안한 존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네. 그분들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경전을 읽으면서 안한 존자가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시잖아요. 네, 네. 부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신 분이고 네. 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 아라한과를 얻지 못해서 네. 아주 슬프게 우셨던 분. 네. 벽화나 이런 데 보면은 부처님 열반상 옆에 이렇게 슬프게 울고 계신 분이 안한 존재라고 그랬는데 네. 그런 면도 좋아하시는데 좀 네. 일조가 됐나요? 아니면 오로지 그냥 비주얼만 도움이 되신 건가요? 비주얼이 저를 입덕하게 하긴 건 맞습니다. 이제 입덕하게 맞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모습, 그런 네. 순수하고 너무나 티묻지 않은 모습까지 더해져서 네. 네, 늪과 같은 분이죠. 이제 네. 그래서 이 양경수 작가랑 이 안한존자 10대 제자분들을 그리면서 특히 안한존자 편을 그릴 때 이 한 분 한 분의 이제 광배를 다 이제 양경수 작가가 네. 작업을 했는데 이 안한존자를 그릴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어요. 제가 네. 저도 모르게 강조를 되게 많이 했었나 봐요. 네. 근데 이 광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느낌이 안 살아 이제 하면서 서로 했을 때 마지막에 네. 핑크색 광배를 딱 넣었을 때 네. 핑크색 꽃잎 모양의 광배를 넣었을 때 네. 이게 완성이다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양경수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네. 두타제일 마하가사 네. 아주 야성적이고 네. 근육질의 네. 그 마하가섭 존자의 모습이 네. 굉장히 멋있었는데 네. 마하가섭 존자는 스타일이 아니신가요? 아니요. 이제 저는 마하가섭 존자를 제가 막 좋아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양경수 작가의 그림을 보고 완전히 빠졌죠. 네. 네. 특히 그 네. 마른 근육질의 그 네. 두타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너무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역시 예술가는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조민기 작가는 불교계에서보다 사실 출판계와 서점가에서 훨씬 먼저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조선임금 잔혹사, 네. 조선의 이인자들 이런 베스트셀러를 내신 작가시기도 하신데 굉장히 관점이 색다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혹시 광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광고 일을 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과 자산으로 남아있죠. 예, 그 관점이라기보다는 광고 일을 했을 때 이제 작업할 때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10대 제자나 이제 이 책을 쓸 때도 자꾸 그분의 타이틀롤이 자꾸 이제 카피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단정 짓는 어떤 이 상황을 이제 가장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문장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제일 먼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편지를 하기에 되게 최적화된 인물이 아닐까 저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이 마케팅과 광고를 좀 알아야 네. 무엇을 하든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주제로 돌아가면 네. 10대 제자의 팬클럽 회장이신데 평소에 마음 충전, 네. 마음 수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마음 수행은 따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5살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고 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마음 수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뭐 그 5살짜리면 이제 한참 말을 안 들을 나이죠. 예. 근데 그 아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대하는 것 자체가 수행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 아기 부처님이다, 아기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바라보려고 이제 서로 제가 스스로 막 체면을 걸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이를 보거나 이제 육아나 이제 가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지금 오히려 지금 12년째라고 하면 팬들이 좀 쉬어갈 때도 됐거든요. 근데 육아를 하면서 오히려 더 이 팬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전혀 내 아이나 내 현재 상황에서 전혀 걸맞지 않고 만날 수 없는 이 멋짐의 세계를 다시 보니까 엄마의 눈으로 이제 이 10대 제자를 다시 바라보니까 또 그때는 몰랐던 멋진 모습들이 또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 들으면서 계속 비주얼과 멋짐을 강조하셔서 아드님과 남편분이 얼마나 멋지신지 한번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제가 뵙기를 희망을 하고요. 앞으로 그 파들어가야 될 그 팬클럽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이 한 분 한 분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패기로 한 분 한 분을 다 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한 분 한 분씩이라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내가 알게 된 것을 잘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주시고 궁금해 하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반갑고 즐겁고 하루하루가 그걸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경전에서 우리가 미처 모르고 스쳐 지나갔던 아니면 알지만 좀 더 관심이 필요한 분들을 잘 찾아내고 알리는 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강연 시간 자주 마련해서 한번 좀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진짜 잘 들었습니다. 조민기 작가가 앞서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정말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불교의 어떤 수행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민기 작가가 쓴 발언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작가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유용한 사람, 그리고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행복한 작가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바르고 행복하게 하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조민기 작가가 자신의 글을 쓰는 마음을 담아서 발언문으로 적은 글인데요. 참 공감이 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 공부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지 잘 표현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